안녕하십니까. 제2부 가족 상담의 방법에서 제6장 가족 원조의 수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원조의 수준에서는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챕터는 상담을 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우리 상담사가 원조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강좌입니다. 자, 그러면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는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가 갖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수준마다 수준별 다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하고 개입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6장 가족 원조의 수준에서 수준 1챕터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원조의 수준에서 상담사는 자신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제각기 다른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배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대처해온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상담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제각각 다른 열쇠가 필요한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상담을 도움을 요청하려 온 그 내담자들은 열쇠를 잃어버려서 이 상담사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그리고 같이 면대면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아리의 창 있죠? 조아리의 창은 4개의 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가려진 창과 비밀의 창이 있습니다. 숨겨진 창이죠. 예, 그래서 하나는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도 본인은 잘 모르는 창이 있고요.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창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창이라고 하고 히든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많이 다루는데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상담사는 그 전문가처럼 다양한 종류의 열쇠를 갖추고 기다리다가 그들의 특성에 맞는 그 다양한 열쇠로 그 방문을 열어주고 원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상담사의 제각기 방식으로 또 아니면 상담사의 어떤 확고한 믿음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시켜서 고객들의 어떤 내담자들이 왔을 때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통합 상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역시도 통합 상담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상담은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는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 요것은 약간 이제 최근에는 구분하여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 발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욕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위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메슬로우의 기본적인 5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따라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욕구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육체적이나 뭐 신체적, 뭐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다 내 자신이 상대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의 욕구.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어떤 욕구인데요.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좀 더 권위적으로 존경받고 싶고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은 제일 마지막이고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상위에 있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단계입니다. 따라서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에 관련된 인간의 욕구, 그죠? 그것을 탐색하여서 상담을 온 내담자의 가족에게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살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수준이 수준 1인지 수준 2인지 수준 3인지 수준 4인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욕구의 단계를 파악해서 개입을 하고 원조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어떤 상담사로서의 개입 방법과 대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원조 수준에서 아래 도표 그림이 보이시죠? 이것은 그 교재 209페이지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수준 1은 조금 전 매슬로우 욕구에서 얘기한 생존의 욕구에 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사례 중에서 자기 안전의 어떤 위험성을 느끼거나 생존 살아가는 의식주 해결이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원조할 때 뒤에 다시 사례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상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요. 원조라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서 기관들과의 관계도 원활히 하여 이 상담 안에서 심리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나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정보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영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담의 어떤 심리적인 내면의 어떤 상처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색하고 또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서 원조도 하지만 행정적인 원조는 우리가 그 국가 행정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 지원에 대한 안내나 원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준 2에 보면 제한과 안전인데요. 최소한의 이 사람이 안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졌나 그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요. 필요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보다는 연합을 형성하도록 그리고 기대에 대한 명료화를 정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내적 욕구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강화시키고 과제를 제시하고 현실 검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준 3인데요.
여기에서는 명료하며 적합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족이라든 그 구조 안에서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가끔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 안에도 개인별 자기 영역들이 있고요. 사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침해받거나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또 그러한 갈등 관계 때문에 삼각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아분화 척도에서 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족 동맹이 또 구축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연합이나 이런 것을 이루어서 가족 안에도 은따나 왕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사소통이나 대화법으로 인해서 낮은 달법이나 뭐 이런 것 기타 등등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학습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칭을 하여서 그런 부분은 학습이 들어가면 행동치료에서는 반드시 어떤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상담은 진행을 하되 그것을 통합적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이루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수준 4에서 보면 요거는 상위 문제입니다. 최상위.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이죠. 심리적 갈등. 사랑의 욕구나 뭐 기타 등등 많겠죠. 심리적인 어떤 그래서 그런 것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 이야기 치료적 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야기 치료는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족 조각과 같은 경험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경험적 기법 뭐 여러가지 또 다른 기법 뭐 구조적 치료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더 명료화 시키주고 변화 수정 가능하게 우리가 도움을 원조를 하여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상담사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내담자들이 가진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월터너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욕구를 생존을 위한 수준에서 가족 간의 정신적 충족인 자아 실현에 이르기까지 위계로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최상의 목표는 자아 실현입니다. 웰빙이죠.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또 내담자들이 갖고 온 문제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문가의 역량이나 역할들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챕터 넘겨보겠습니다. 가족 원조의 수준에서 수준 1에 해당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원조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이 수준의 어떤 가족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나 건강, 기본적인 양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 역할이든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든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려고 먹는지 먹으려고 사는지 가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하지만 이 최소한의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정서적이라든가 뭐 자아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또 이러한 상황의 환경은 보통 이제 미혼모나 또 미혼부 그 혼자 무언가를 자녀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한 가족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생존의 어떤 의식주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보면 가족과 함께 지하의 강점이나 탄력성, 자원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거의 다 행정 지원을 많이 합니다. 뒤에 지금 사례가 나오죠.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담실 안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상담실 밖으로까지 그런 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이게 바로 행정적 지원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1에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10페이지입니다. 지역 복지관의 가족상담실에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이용옥 씨인데요. 최근 옆집에 새로 이사온 선미가 엄마에게서 학대를 받는 것 같다라고 그리고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는 5살 된 선미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간이라고는 냉장고, 밥솥, 이불이 전부였고 집안은 청소한 지가 언제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먹다가 넣어둔 김치와 마른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옆에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저녁 늦은 시간 다시 방문해서 겨우 선미 엄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24세의 선미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구로공단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주위에 많은 친구가 규제가 심한 기숙사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활비도 적게 든다는 이유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미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공단의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생활은 나름대로 즐거웠는데 또 시골집에 돈도 더 보낼 수 있어서 기뻤고 근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남자는 떠나갔고 또 낙태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비 걱정으로 주저하는 동안 시기를 놓쳐서 결국 선미를 낳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준 미혼모 시설에서는 입양을 권유했지만 아기를 낳고 보니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만 남아서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 임신한 후에 가족과 연락도 단절하고 살아서 도움을 받을 만한 친인척은 전혀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가진 부모는 선미 엄마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이는 거의 방임입니다. 방임. 그리고 이것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선미가 김치나 5세대 나이가 김치나 마른 반찬을 먹고 생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바퀴벌레가 다니고 청소는 쓰레기가 범벅이고 그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정서적인 어떤 뭐 서로의 관계나 이런 것은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죠. 엄마는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어떤 가정에서 아동학대나 뭐 방임 이런 것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선미 엄마도 자신이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가 양육을 그 안에서 도움을 받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혼모 시설에서는 경북권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김천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경산 쪽이나 대구 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거기 시설에서는 엄마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이에 대한 지원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심지어 뭐 엄마에 대해서 화장품이나 속옷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행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가 그런 것들이 생활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활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그 미혼모 시설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일단 독립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쉼터. 그러면 그곳에서 또 한 2년 동안 자립할 수 있을 그 시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계를 해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드리면 되고요. 이러한 방임 문제를 가진 미혼모나 미혼부 이런 가족들은 가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가족성원의 질병이나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해서 역기능이나 능력 결핍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신체적,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어서 삶 전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선미 엄마는 알코올리즘이나 또 아니면 그 어떤 약물 이런 것들이 다행히 없어서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동학대이거든요. 방임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제가 앞 챕터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나 관련된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나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적 제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둘러싼 잠재적인 자원을 찾아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스트레스나 공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도록 가족을 돕는 강점 중심의 개입이 최근 가족 상담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은 가족의 물리적 환경 변화와 같은 심리적 이외의 원조에는 다소 소극적인 어떤 경향이 있는데요. 이 단계의 가족에게는 현실적으로 의료적 지원 또 이제 시설 입소 이런 자원들과 연결을 해서 법적이나 행정적 이런 자원을 검토해서 연계를 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도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선미가 성장을 하고 또 엄마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면 아파트, 서민 아파트가 제공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의해서. 그리고 엄마는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보내져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보호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요.
엄마는 자활센터 이런 곳에서 자기가 일을 해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근에는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상담을 진행할 때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부분에만 포커스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기관과 연계를 해서 도움을 우리가 원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몇 살까지 그런 기관에서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살펴서 그렇게 원조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뭐 자활센터나 아니면 시설이나 쉼터, 미혼모시설 이런 기관하고 제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현재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금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곳에 뭐 집단 상담을 가든 개인 상담을 가든 또 교육을 가든 함께 같이 동행해서 보조 강사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함께 그렇게 현장에 과정의 안에서 투입되고 또 함께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담은 시설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협약되어 있는 기관에서 개입도 하지만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여서 그곳에서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설 안에 입소를 했을 때는 센터마다 서로 또 영역에 침범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시설 입소를 했을 때는 시설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상담과 또 지원 같은 것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 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례 2, 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족 상담에서 자아분화 척도와 KF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아분화 척도는 교과서에 있는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린 그 한국형 자아분화 척도입니다. 보웬의 자아분화 척도가 아니고 한국형 자아분화 척도를 가지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하여 그것에 대한 해석과 또 KFD를 그려서 자녀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위에 원가족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을 하여서 그 부분에 대한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그 유능자 씨나 이렇게 몇 분은 과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렸고 지금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이렇게 잘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실시를 하실 수 있으면 가족 상담이 본인에게 의뢰가 왔을 때 여러분들 너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대화만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상담에서도 자아분화 척도나 이런 것을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시할 수 있고요. KFD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이렇게 해서 상담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신이 직접 임상 경험을 해보는 것을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임상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공부는 열심히 하면 머릿속에 얼마든지 우리가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공부는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뭐 이렇게 공식을 알듯이 이 이론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이렇게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공부하시고 또 이것을 현장에 개입해서 역할을 하시자면 임상들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시를 하여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신이 그렇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